안녕하세요, 부령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요, 지난주에 이어서 10월 12일자 주간 부동산 동향을 KB 그 정보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또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매매 가격과 전세 가격의 상승률이 꽤 강세를 좀 보였기 때문에 이번 주에는 어떤 흐름이 있는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엑셀 자료를 보면서 한번 말씀을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게 그 전국의 매매 가격과 전세 가격의 상승률을 나타낸 그 자료인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1월 그 12주차라고 저는 표현을 했는데 10월 12일자 부동산의 동향을 가지고 얘기를 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지난주 10월 5일자 기준의 매매 가격 상승률에 비해서 조금 주춤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전세 가격 상승률 역시 지난주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좀 주춤해 보인다라고 도표상에는 나와 있네요. 자, 그런데 여기서 조금 조심하셔야 될 부분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지난주를 기준으로 해서 봤기 때문에 이번 주는 상대적으로 주춤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게 맞는 것처럼 보이긴 하겠지만 전반적인 부동산 시장의 추세를 볼 때는 바로 직전의 가격 대비, 직전의 상승률 대비 현재 어떻다라고 보게 되면은 오히려 지금 추세가 꺾인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동안의 모습을 쭉 보게 되면은 꺾였다라고 말하기보다는 상대적으로 진폭을 보이면서 움직임, 매매 가격의 상승률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전세 가격 상승률 역시 지난주 대비해서는 주춤한 것은 사실이지만 상대적으로 꾸준히 전세 가격 상승률도 이어지고 있다. 그리고 매매 가격 상승률에 비해서 전세 가격의 상승률이 조금 더 높게 나타난다. 이렇게 판단하는 게 조금 더 정확한 표현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서울의 매매 가격의 변화를, 추세를 좀 한번 봐야 되는데요.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서울의 이번 주, 그러니까 10월 12일자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전주 대비해서 조금 역시 마찬가지 주춤한 것처럼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강북의 경우에도 약간 매매가 상승률이 주춤한 것처럼 뭐 거의 차이가 나진 않지만 상대적으로 좀 주춤하는 모습을 보여지고 있고요. 강남 같은 경우도 역시 전주 대비해서는 좀 주춤하는 모습이 보여지는 게 사실입니다. 자, 그리고 강북의 매매 가격 상승률이나 그 다음에 강남의 매매 가격 상승률 역시 상대적으로 조금 주춤하는 모습, 상대적으로 조금 상승폭이 줄어드는 모습은 사실인 것처럼 보여지네요. 자, 그래서 매매 가격 상승률 자체가 서울 자체는 조금 줄어드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이 부분의 최종 판단은 전세 가격을 보면서 함께 좀 판단을 좀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싶네요. 어찌됐든지 간에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는 좀 주춤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서울시의 각 구별로 보게 되면은 뭐 그렇게 뭐 심하게 뭐 극단적으로 떨어져 보인다라고 하는 지역은 뭐 보여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누적으로 보게 되면은 보시는 것처럼 강북, 노원, 도봉과 같은 흔히 말하는 서울 외곽 지역의 상승세는 여전히 전체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강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서울의 이제 전세가 부분을 보면서 말씀을 좀 드려야 되는데요. 서울의 전세가 부분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역시 지난주 대비해서는 조금 주춤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런데 강북의 경우를 보게 되니까요. 또 약간 좀 반대적인 모습이 보이죠. 강북의 경우에는 전주 대비해서 전세가 상승률은 조금 더 높게 나타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강남 같은 경우는 전주 대비해서 조금 전세가격 상승률이 주춤한 것처럼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강북의 상승세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지만 전세가격 상승세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지만 강남의 상승세가 주춤하면서 서울 전체의 전세가격 상승세가 조금 주춤한 것처럼 보여진다. 결국에는 세부적으로 나눠놓고 보니까 강남의 경우가 조금 더 전세가격 상승세가 주춤하는 모습. 다만 강북 지역은 강세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네요. 하지만 또 이렇게 지역별로 세부적으로 나눠놓게 보게 되면은 강서구라든지
그다음에 은평구라든지 성북구, 성동구, 뭐 일부 지역들을 보게 되면은 여전히 전세 가격 강세가 나타나고 있는 것을 봤었을 때 전반적으로 전세 가격 강세는 전주 대비해서 주춤한 것처럼 보이지만 꾸준한 추세상으로는 전세 가격 강세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매매 가격 강세가 좀 주춤했다 하더라도 전세 가격 강세가 앞으로 어떻게 이어질지에 따라서 결국 이 흐름은 추세는 결정될 것 같다. 다만 현재까지는 매매 가격의 주춤이 전반적인 추세가 꺾인 것으로 보기는 조금 아직은 시기상조인 것처럼 보인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경기도 지역의 매매 가격의 움직임인데요. 역시 매매 가격의 움직임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경기도 지역은 전주 대비해서 0.01 정도 떨어진 것처럼 나오는데 결국 이 말은 뭐 거의 유사하다라고 보여지겠죠. 그리고 경기도의 전체적인 움직임을 봤을 때는 0.2선에서 움직이고 있었을 때 큰 변화의 모습을 보이고 있지는 않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경기도 전세 가격 상승세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꾸준히 올라가다가 지난주를 기점으로 해서 조금 주춤한 모습을 좀 보여지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네요. 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서울의 움직임보다는 상대적으로 천천히 움직여지는 모습을 좀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뭐 전세 가격 상승세가 꺾였다라든지 이렇게 표현하는 부분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경기도 매매가의 상승률 부분에 움직이는 지역을 조금 보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지금, 지난주 같은 경우는 고양시에서, 덕양구 지역이 조금 강세를 보였다라고 하면, 이번에는 일산 동구 지역이 강세가 조금 번져나간, 모습을, 그 매매가 가격이 번져나간 것처럼 보여지고요. 안양 같은 경우는 동안구가 조금 강세, 광명의 강세는 여전히 좀 이어지고 있는 모습, 그 다음에 남양주 지역도 여전히 강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른 지역을 쭉 한번 보게 되면은요. 보게 되면은 아주 재밌게 색깔이 좀 가장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지역이 여기 김포 지역의 매매 가격 상승률이 굉장히 좀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말이죠. 결국 이 지역을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 대부분 다 보면 서울 근교 지역이다. 그리고 김포 같은 경우는 비조정 지역이라고 하는 특수성상, 그리고 또 하나의 비조정 지역이면 바로 옆에 있는 파주를 볼 수가 있는데 파주 역시 지난 움직임 전체로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강세가 조금 강하게 나타났다. 결국 경기도에 있는 매매 가격의 상승은 서울의 근교 지역에 있는 상승세가 여전히 지금까지 이어져 있고 그 다음에 비조정 지역이었던 김포와 파주 지역의 상승세가 좀 더 강하게 나타난다. 사람들의 움직임이 이쪽으로 흘러들어가는 것 같다. 좀 이렇게 표현을 좀 해야 되겠네요. 그리고 파주나 김포 지역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비조정 지역이니까 실수요자뿐만 아니라 뭐 일부 투자자들도 이 지역으로 들어간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모습을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세 가격의 움직임도 역시 마찬가지로 보게 되면은요. 지난주와 대비해서 약간 떨어지는 모습을 보인 거는 사실인데 상대적으로 뭐 크게 떨어졌다라는 느낌보다는 꾸준히 전세 가격은 이어지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고요.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광명 지역 같은 아까 매매 가격의 움직임이 가장 컸던 광명 지역 같은 경우는 여전히 전세 가격도 강세. 그 다음에 남양주 지역 역시 서울 근교죠. 이 지역의 전세 가격 강세는 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그리고 나머지 지역도 상대적으로 좀 떨어져 보이긴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굉장히 전세 가격이 꾸준히 강한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여기 보시는 것처럼 하얀색으로 나와 있는 지역, 이 지역들 보면은 김포 같은 경우는 이제 매매 가격으로 아예 전세 가격 상승세가 좀 전이가 되면서 매수로 돌아선 것 같고요. 오히려 전세 가격 상승세는 조금 주춤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지역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처인구, 용인 외곽 지역, 그 다음에 파주 외곽 지역, 이천, 안성, 동두천, 화성 이런 지역 같은 경우 이제 경기도 중에서도 흔히 말하는 수도권에 진입하기 좀 상대적으로 어려운 외곽 지역 같은 경우는 실수요자들이 전세로 들어가는 모습은 보여지지 않고 있다. 또 이 지역들은 역시 매매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지 않은 거로 봐서는 여전히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서울 근교에 있는 지역에 매매 가격과 전세 가격 상승세는 이어지고 있고요. 이 모습은 아까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외곽 지역으로 퍼져나갈지 꾸준히 좀 지켜봐야 될
모습인 것 같다. 그리고 이번 주에 가장 강하게 나타나는 모습은 김포 지역의 상승세, 매매 가격의 상승세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인천 지역을 또 한번 봐야 되겠죠. 자, 인천 지역 같은 경우는 매매 가격의 움직임 같은 경우는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다지 크게 움직이는 모습은 아닙니다. 그리고 역시 지난주에 매매 가격의 움직임보다 이번 주에 매매 가격 움직임은 뭐 조금 주춤하는 모습, 여전히 서울 수도권 전체 다 주춤하는 모습을 좀 보여지고 있는 것 같고요. 뭐 그렇게 표시는 나지 않지만 이 지역의 인천 지역에서는 매매 가격이 움직이면 남동구하고 계양구 지역에서 움직임이 조금 더 강하게 난다. 지난주 같은 경우는 계양구하고 서구 지역의 움직임이 좀 강하게 나타났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이제는 조금 그 주변부에 있는 외곽 지역이라고 표현을 하는 게 맞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 주변부 지역의 움직임이 좀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남동구 같은 경우는 특히나 지난번에 투기 지역으로 묶임으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굉장히 투자자들 빠져나가는 그런 모습, 그래서 매도 가격이 굉장히 급격히 떨어지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이게 좀 회복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부분을 생각해서 보게 되면 금방 말씀드렸던 이 남동구 지역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전세 가격이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결국 이 지역의 움직임은 투자자들이 빠져나간과 동시에 실수요자들이 전세 가격 상승세에 따른 매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인천 지역 전체 전세가 부분을 살펴보게 되면은요. 보시는 것처럼 지난주 대비해서 역시 전세 가격 부분은 조금 주춤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자, 그런데 전반적으로 이 지역에 흔히 말하는 그 서울에 가까운 이 지역의 모습들은 전세 가격 상승세가 조금 더 옆으로 번진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주 같은 경우는 연수구라든지 부평구 지역이 주변에 비해서 전세 가격 상승세가 강하게 나타나지 않았었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오히려 이 지역이 나타나지 않았던 지역이 전세 가격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고 지난번에 굉장히 좀 많이 전세가가 올랐던 서구 지역 같은 경우는 조금 주춤하는 모습.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천 지역 전체로는 전세 가격 상승세가 조금씩 퍼져나는 것 같다. 이런 부분은 여전히 좀 보여지는 것 같네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인천 지역은 상대적으로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서도 조금 더 단계별로 나중에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지역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인천의 매매 가격의 움직임이 늦는 것은 당연한 것처럼 보여지고 이 지역의 전세 가격 상승세가 얼마나 강해지느냐에 따라서 인천 지역의 매매가가 움직임이 나타날 거냐를 확인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어쨌든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조금씩이나마 전세 가격 상승세는 인천 지역 내에서도 주변부로 좀 번져나가고 있다. 다만 상승하는 추세는 지난주에 비해서 좀 주춤한 모습을 보이면서 확실하게 나타난 모습은 아니다. 이라고 좀 표현을 좀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부분을 조금 한번 정리를 해서 한번 말씀을 좀 드리면은요. 자, 위에서 보게 되면은요. 매매 가격의 상승률 전국적으로 보게 되면은 주춤하고 있는 모습은 사실이나 전반적인 흐름은 크게 매매 가격 상승세가 떨어진 것처럼 보여지진 않는다라고 아까 표현을 했고요. 전세 가격 상승률은 전체적으로 계속해서 올라가다가 지난주 같은 경우는 조금 주춤했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울의 매매가격 상승률 역시 꾸준히 하향 안정세를 좀 보여지는 것 같은데 문제는 서울의 전세가격 상승률이 굉장히 높게 나타나고 있고 상대적으로 전체적으로 주춤하고 있었지만 아까 표현했던 것처럼 강북의 전세가격 상승세는 여전하다. 그렇기 때문에 매매가격 상승세가 떨어진 거라고 보여지기에는 아직까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외곽 지역을 조금 더 서울의 외곽 지역을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강남하고 강북하고 상승률을 비교를 하게 되면 역시 서울의 전체적인 상승률에 맞춰서 하향 안정세처럼 보여지고 있지만 강북의 전세 가격 상승률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파란색으로 표시된 거 오히려 지난주에 비해서 이번 주가 더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것을 봤었을 때는 전세 가격의 상승률이 뭐 모든 지역에 다 주춤해졌다 조금 꺾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는 좀 그럴 것 같다. 오히려 전세 가격 상승률의 움직임이 서울 상대적으로 가격이 싼 외곽 지역의 움직임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번 주에 주춤하는 전체적인 매매 가격이나 전세 가격의 상승률의 상대적인 그 숫자의 그 주춤하는 모습 자체가 전반적인 시장이 꺾였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720 이후에 연속 누적 매매가 상승률과 전세가격 상승률 역시 외곽 지역의 강세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다. 그 다음에 경기 지역의 매매가 전세가 상승률 추이는 매매 가격의 하락세는 생각보다 크지 않고 계속 유지되는 모습을 보여지고 있고요. 전세 가격 상승률은 조금 상대적으로 직전에 비해선 주춤하지만 여전히 추세상으로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 그 다음에 경기도 매매가 전세 가격의 누적 상승률 역시 광명을 필두로 해서 서울에 가까운 지역의 상승은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 다음에 경기도 서울과 경기 인천 이 지역의 매매가 상승률은 지난주와 비교해서 약간 안정세를 보여주는 모습을 보여지고 있지만 서울이 상대적으로 조금 주춤한 모습이지 경기도나 인천의 매매가격 상승률은 오히려 안정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그러니까 조금 더 계속해서 매주마다 조금씩 매매가격이 오르고 있다라고 표현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전세가격의 상승률은 서울, 경기, 인천 모든 지역이 움직임이 커지고 있다. 뭐 상대적으로 제가 주춤했다고 말씀을 드렸지만요. 그거는 이번 주만 가지고 말씀을 드린 거지만 몇 주간의 추세로 봤을 때는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그리고 인천 지역의 그래프의 기울기는 여전히 조금 급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인천 지역의 전세 가격의 전이 여부를 다시 한번 계속해서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지난주 10월 5일자를 기준으로 해서 보게 되면 상대적으로는 지난주에 비해서는 주춤한 모습.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떨어졌다라고 말을 하기보다는 지난주의 추세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모습이기 때문에 다음 주 얼마나 전세가격 상승세가 주춤할 건지 또는 매매가격 상승세가 주춤할 건지는 조금 더 지켜볼 필요는 있어 보이고요. 그리고 인천 지역의 움직임으로 번져나갈지 한번 꾸준히 좀 더 지켜보는 거는 여전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보게 되면은 추세상으로 상승세는 유지. 다만 직전보다 주춤했다고 해서 떨어진다든지 아니면 꺾였다라든지 판단하는 것은 조금 위험하다. 그리고 외곽 지역의 움직임은 여전히 강하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좀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자, 서울 수도권 지역을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렸고요. 다음에는 지방 지역을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